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아마존 오로라의 성능 향상에 관한 내용이고요. SE웍스의 김충희 시니어 리서처님께서는 이제 오로라로의 이제 마이그레이션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이때까지 오로라 관련 저희 발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오로라의 다양한 어떤 측면보다 성능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인 PostgreSQL과 완전히 호환되는 오로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SE웍스에서 직접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로라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오로라는 오픈 소스인 MySQL, 그다음에 PostgreSQL과 100% 호환이 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성능과 가용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에 특화된 DBMS 엔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로라의 핵심은 스토리지 서비스와 SQL 트랜잭션 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분리한 것입니다. 즉 SQL 부분은 기존의 오픈소스 그대로, 그 아래의 캐싱 및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떤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서비스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로라는 이미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인 EC2, DynamoDB, SWF, 라우터 53 등의 어떤 서비스들을 적극 활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로라의 핵심은 인스턴스와 스토리지 계층의 분리. 스토리지 계층은 저희 세 개의 가용 영역, 각 리전별로 가용 영역이 있잖아요. 그 가용 영역별로 이제 6벌 복제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구조고, 사이즈나 어떤 성능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 가능한 것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각각 복제본은, 하나의 데이터가 실제로 6군데 복제돼서 들어간다는 소리인데요. 6개의 복제본은 쿼럼을 구성합니다. 쿼럼을 구성해서 6개 중 사실 그 3개의 스토리지 노드가 실패하더라도 읽기가 가능하고요. 2개가 실패해도 쓰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6개 중에 4개만 살아 있어도 이제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 고가용성 및 고성능을 제공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로라는 AWS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전 세계 탑 100개의 AWS 고객 중 3분의 2 이상이 실 서비스에서 사용 중이고요. 글로벌 탑 10개의 게임 회사 중 8개의 회사에서 실 서비스에서 직접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점점 그 어답션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럼 왜 누가 오로라를 옮겨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로라는 이제 MySQL과 완벽히 호환되므로 애플리케이션의 변경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MySQL 사용 고객 중 빠른 성능을 통한 어떤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옮겨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용 DBMS 사용 고객의 경우도 이제 라이센스 비용 없이 어떤 10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고성능, 고가용성을 누릴 수 있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의 다른 자원들, 람다나 저희 AWS IAM이나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 어떤 것들과 손쉽게 결합 가능한 것은 큰 장점이기에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입장에서는 오로라로 넘어오는 것은 어떤 당연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로라의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MySQL과 비교인데요. 동급의 인스턴스에서 벤치마크 결과 MySQL에 비해 읽기 쓰기 모두 이제 보통 한 5배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커넥션 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크기, 그 다음에 테이블 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확장성에 대한 이제 성능 테스트인 거고요. 보시다시피 오로라의 스케일링을 아주 우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무슨 말이냐면
유저 커넥션이 더 많아지거나 테이블이 더 많아지거나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더 커질수록 성능 격차는 더 벌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토리지 레벨에서의 분산 처리와 인스턴스 레벨에서의 많은 최적화가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떤 이제 고객의 실제 게임 워크로드에 대한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오로라 마이그레이션 전후로, 이게 이제 왼쪽 부분이 전이고요, 오른쪽 부분이 오로라 마이그레이션 후의 어떤 지표입니다. 그래서 웹 백엔드의 트랜잭션 타임의 어떤 반응 시간, 리스폰스 타임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의 이제 마이그레이션 전의 반응 시간과 오른쪽의 마이그레이션 이후의 반응 시간을 보시면 확실히 응답 속도 측면에서 빨라져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MySQL과 어떤 측면에서 다르기에 성능이 향상되는지 살펴보면 좀 다음과 같은 그림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MySQL을 시스벤치 벤치마크로 돌렸을 때 I/O 트래픽을 살펴보면 그림 같습니다. 이제 색깔별로 이제 트래픽이 종류고요. 로그나 빈로그, 데이터, 더블라이트, 그다음에 폼 파일즈, DDL에 관련된 어떤 트랜짓 그 내용이죠. 그거를 이제 살펴보시면 MySQL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라이트가 발생을 하면 EBS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빈로그를 다른 리플리케이션 스탠바이로 복제를 하고 스탠바이 인스턴스는 또 자신의 EBS에 그 데이터를 씁니다. 즉 이 과정 1번, 3번, 4번의 모든 과정이 끝나야 이제 마스터에서 이제 그 결과가 리턴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관측 결과 이렇게 여러 번의 순차 접근이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 측면과 아니면 지터가 이제 어떻게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ySQL이 좀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내부적으로 더블라이트라는 것을 하거든요. 이건 InnoDB의 좀 특성으로 이제 OS의 메모리 페이지와 이제 DB 엔진이 다루는 메모리 페이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페이지 정보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오로라의 경우는 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로라의 경우는 데이터를 직접 기록하지 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드 로그만 던지고 체크 포인트와 캐시 등으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즉 스토리지 레벨에서는 최대한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즉 인스턴스 레벨에서도 DB 엔진 프로세스와 별개로 사실 하나의 프로세스 더 떠 있습니다. 캐시 프로세스가 떠 있고 캐시 프로세스가 이제 서로 다른 인스턴스 복제본에게 어떤 캐시끼리의 페이지 정보만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빈로그 전달 없이 이제 복제되는 구조이고요. 이를 통해서 6배 이상의 쓰기 향상하고 9배 이상의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스토리지 레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트랜잭션의 결과가 스토리지에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 하나가 사실 스토리지 노드 하나고요. 이게 6개 있는 겁니다. 3개의 가용량에 걸쳐서. 하나의 노드만 대상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트랜잭션의 결과가 로그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스토리지 노드의 인커밍 큐에 쌓이는 구조입니다. 쌓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 큐에서 스토리지 업데이트 큐, 내부적으로 이제 스토리지에 해당되는 큐로 전송한 다음에 바로 응답은 사실 돌려줍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비동기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단계, 2단계만 어떤 응답 속도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빠르게 동작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스토리지 노드 내에서 어떤 니드 로그만 던지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트랜잭션 처리 시 어떻게 이런 니드들을 묶어서 비동기적으로 또 이제 처리하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커밋, 각 어떤 쓰기 간 의존성을 파악하여 이제 로그 순번을 부여하고요. LSN 번호라고 합니다. 그걸 토대로 사실은 디펜던시 파악해서 재구성한 다음에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을 합니다. 스토리지 레벨에서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스토리지 레벨에서의 응답성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읽기 복제본도 많이 쓰시잖아요. 읽기 복제본에 대한 이제 I/O 트래픽은 보시면 기존의 MySQL과 다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MySQL 경우에는 읽기 복제본을 둔다 그러면 사실은 빈로그 shipping입니다. 빈로그 shipping이고 이를 통해서 마스터가 하는 일을 그대로 슬레이브가 복제본
뭐 레플리카에서 따라합니다. 따라하기 때문에 실제로 70%의 쓰기가 발생한다면 복제본에서 70%의 쓰기가 사실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로는 30%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고요. 반면 오로라의 경우는 스토리지 레벨에서 자동으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빈로그 전달이 없고 스토리지 인스턴스마다 또 따로 이제 어떤 스토리지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캐시만 이제 넘겨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복제본에 걸리는 부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제본은 순수하게 읽기 전용으로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스토리지 레벨뿐만 아니라 인스턴스 레벨에서도 다음과 같은 어떤 최적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MySQL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에도 어떤 스레드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수정되어 있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MySQL처럼 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도 마찬가지지만 접속은 어떤 스레드별로 하는 구조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당 스레드를 할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스레드 풀 플러스 레치프리 멀티플렉싱, 그러니까 리눅스에 이폴 시스템 콜이 있죠. 그걸 통해서 멀티플렉싱을 통해서 최대 이제 5,000 이상의 동시 접속 클라이언트 세션을 처리하도록 이제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높은 이제 스루풋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DBMS의 성능을 주로 깎아먹는 부분이 바로 이제 테이블의 락 매니지먼트, 잠금 관리 부분입니다. MySQL 락 매니저의 경우에는 사실 하나의 쿼리가 수행되는 중에는 다른 쿼리 요청은 전부 대기해야 됩니다. 락이 전부 걸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오로라에서는 이 락 매니저, 락 체인별로 따로 접근하도록 이제 수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락 체인 내에서도 읽기 같은 경우는 다수 읽기가 가능하도록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제 최대한 잠금 없는 자료 구조를 최대한 사용해서 데드락에 빠지지 않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요. 즉 많은 세션들로부터 동시적인 처리를 허용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는 이제 사실 높은 처리량을 보여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잠금을 최소화하고 캐시 데이터에 대한 최적화를 통한 뭐 읽기 성능도 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 없는 읽기 뷰를 통하여 이제 최대한 동시성을 이제 보장받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요. 다수의 CPU 소켓이 존재하는 인스턴스에서는 누마 인식 스케줄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소켓별로 CPU 소켓별로 캐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25%의 스루풋 향상이 읽기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캐시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캐시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읽기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스토리지 노드 6개잖아요. 그 스토리 노드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그때그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읽기 지연을 좀 더 감소시켰고요. 비트리 안에서도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적으로 비트리로 되어 있잖아요. 비트리 안에서 리프 노드의 페이지를 사실 미리 프리패칭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I/O 또한 미리 줄여놓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10%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DBMS를 운영하시다 보면 항상 많이 일어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어떤 배치 인서트, 한꺼번에 인서트 테이블을 뭐 덤프 떠서 넣는다든가 하는 배치 인서트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성능 향상도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배치 인서트 시에 동작하는 기존의 MySQL 방식은 탑다운, 그때 인서트 할 때마다 그 로우가 실제로 어디에 들어가는지 루트 노드부터 이렇게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하고 적합한 그 노드에 해당하는 리프에 들어가서 그때그때 탐색을 하고 그때그때 이제 삽입을 하는 구조인데요. 이 방식은 결국 분할과 이제 트리 분할과 과도한 그 로깅이 발생을 합니다. 오로라에서는 이러한 분할과 로깅을 막기 위해서 루트로부터 계속 이제 찾는 인덱스해서 경유해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커서 포지션을 그때그때 캐싱을 해놓음으로써 이제 그 루트나 이제 브랜치 노드들에 대한 어떤 락 경합, 잠금 경합을 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즉 리프 로드에서 바로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을 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의 경우는 이제 MySQL에 비해 인덱스 빌드도 상당히 빠릅니다. 인덱스 빌드 한번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직접 해보시면 상당히 빠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리 내에서 미리 블록을 스캔해서 경합을 피하는 이유도 있지만 비트리의 리프 노드를 먼저 빌드를 합니다. 위에서도 찾아 들어가면서 빌드하는 게 아니라 리프 노드를 먼저 빌드하고 브랜치는 이후에 빌드합니다. 즉 이제 MySQL 다르게 바텀업 어프로치 방식으로 빌드를 하기 때문에 비트리 상에서 이제 브랜치에서 막 중복 순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2배에서 4배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MySQL은 어떤 지오메트리 타입, 즉 공간을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를 지원합니다. 공간 데이터에 대한 인덱싱은 기존의 테이블 데이터와 또 다른 방식으로 인덱싱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MySQL 같은 경우는 알트리라는 걸 사용해서 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알트리의 경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덱싱 구조가 악화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재인덱싱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로라의 경우는 완전 다른 방식인 G인덱스, G-오더 커브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좀 더 캐시 친화적으로도 만들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재인덱싱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G인덱스 어떻게 보면 어떤 거냐면은 어떤 공간 정보를 하나의 1차원 배열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캐시 친화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차원 배열에서 이제 높이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나타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인덱스에 대한 성능도 오로라에서 채용된 방식이 MySQL에 비해서 이제 월등히 뛰어남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성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로라는 이때까지 SQL 레벨에서 MySQL과 완벽히 호환되는 서비스였지만 최근에는 PostgreSQL도 프리뷰 형태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ostgreSQL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자면요. 오라클과 가장 호환성이 높은 데이터베이스로 20년 이상 활발히 개발 중인 오픈소스 DBMS입니다. 오라클과 가장 높은 호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장 많이 마이그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DBMS이기도 합니다. PostgreSQL은 성능 자체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오픈소스 DBMS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간 정보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의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제공하고 있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AWS에서 제공하는 어떤 스키마 변환 도구 SCT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 오라클로부터의 가장 높은 자동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보여줍니다. 그럼 오로라에서 이제 PostgreSQL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측정을 위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PostgreSQL 같은 경우는 M4 16X 라지 로드에서 45,000 IOPS EBS 최고로 높여서 세팅한 스토리지 레이어를 구성하였고요. 오로라는 동급의 인스턴스를 그대로 사용한 상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PG 벤치마크 돌려본 결과 이제 클라이언트 커넥션이 점점 늘어날수록 아마존 오로라가 2배 이상의 스루풋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스벤치를 통한 OLTP 워크로드의 테스트 결과도 아마존 오로라가 약 3배 가까이 더 빠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읽어오는 데이터베이스 로드의 경우에도 PG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오로라가 PostgreSQL보다 약 3배가량 더 빠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특히 데이터를 적재하고 이제 베큐움하고 인덱싱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더 많이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응답 시간 테스트의 경우 매우 높은 쓰기 워크로드에서 응답 시간이 2배 이상 더 빠르고 일관성 측면에서도 10배 이상 되게 일관성이 있죠. 일관적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부하 상황에서 성능은 3배 이상이고 더 일관적인 스리풋, 더 예측 가능한 어떤 성능을 보여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스케일 테스트인데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10기가에서 100기가로 용량이 증가했을 때 성능 격차가 더 이제 커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즉 1.5배에서 데이터 사이즈는 10배 늘었지만 성능은 2배 더 빨라졌죠. 이제 크래시로부터 복원 속도 상당히 운영하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래시로부터의 어떤 복원 속도 면에서 월등히 뛰어납니다. 이제 최대 한 85배 더 빠른 리커버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로라 PostgreSQL은 즉각 복원이 가능한 트랜잭션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교 결과도 다음 표에다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면에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오로라 PostgreSQL은 프리뷰 단계인데요. 고성능, 고가용성, 쉬운 운영,
보안성 모든 측면에서 정식 출시를 위한 보강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접 먼저 테스트해보거나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프리뷰를 신청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오로라의 성능에 대한 모범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이제 고객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로라는 MySQL, PostgreSQL, SQL 레벨에서는 완전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인드포인트만 바꾸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로라의 경우는 사실은 동시 접속이 많을수록 사실은 더 많은 처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는 구조를 사용할수록 더 유리합니다. 추가로 읽기 복제본을 통한 이제 수평적 성능 확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읽기 부하 분산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성능 향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따로 이제 튜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어떤 충분히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대로 디폴트 세팅 그대로 쓰셔도 이 성능 그대로 이제 거의 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개별 지표 IOPS, 스루풋보다는 오늘 계속 이 내용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테스트해 보시면 똑같이 성능이 이만큼 좋음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그 만드신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능은 IOPS나 뭐 어떤 개별 지표 하나를 따라가기보다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오로라의 어떤 인스턴스 타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도 좀 더 상세한 부분까지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시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제 성능에 대한 이제 소개는 마치겠고요. 바로 이어서 그 SEworks의 이충희 님께서 이제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SEworks의 김충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소개 앞서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AWS와 오로라에 대해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2013년도에 SEworks라는 이제 스타트업에 입사를 하게 돼서 뭐 지금까지 뭐 인프라 관리라든가 뭐 안드로이드, iOS 웹 개발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뭐 데브옵스 홀도 약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약간 다양한 분야를 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 SEworks는 국내 해커들이 모여서 시작한 모바일 앱 보안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앱솔리드라는 모바일 앱 바이너리 난독화 솔루션을 주력으로 서비스하고 있고요. 일단 앱솔리드라는 솔루션은 이제 바이너리 난독화 솔루션입니다. 이제 바이너리 난독화라는 거는 이제 모바일 앱에 대해서 뭐 디컴파일하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소스 코드 추출이라든가 앱 위변조, 뭐 크랙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앱솔리드는 안드로이드 앱의 경우에는 이제 사스를 기본으로 이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개발자나 관리자가 쉽게 보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제작하는 방식이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뭐 해킹을 당하더라도 개발자가 아니라 이제 회사가 그 책임을 지면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모바일 시대가 오다 보니까 1인 개발자나 아니면 소규모 개발자가 오면서 이제 해킹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피해가 온전히 나와 내 동료 몇 명이서 제어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인 개발자, 소규모 혹은 넓게는 이제 중소기업까지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개발할 시간도 없고 보안에 대해서 이제 잘 될지도 모르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쓸 돈도 없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뭐 적용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솔리드가 이제 편하게 그런 상황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이 완료된 앱을 가지고 이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드된 앱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가 추가적으로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앱솔리드로 업로드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뭐 가격적인 부분도 쉽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안 모듈을 적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후 관리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앱솔리드를 통해서 간단한 취약점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뭐 친중되지 않고 이제 보안이 필요한 곳이라면은 이제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도록 all around 플레이어를 지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안드로이드, iOS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iO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따끈따끈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니티 엔진도 게임 엔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어딘가 이제 소속된 분들이실 텐데요. 이제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면서 이제 혹시나 이제 보안에 대해서 뭐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더욱이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앱솔리드라는 제품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앞서 이제 구성모 님께서는 이제 약간 대형 프랜차이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약간 현실적으로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서비스 자체도 그렇게 큰 서비스가 아니고요. 서비스 구성 자체도 굉장히 작습니다. 일단 저희가 AWS를 사용하기 전에는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뭐 그 당시 뭐 성능 자체가 뭐 그렇게 필요한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시다시피 뭐 딱히 구성이라 할 것도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점점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사용자들이 점점 이제 뭐가 필요하다 이제 요구 사항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데이트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이제 업데이트가 잦아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서비스 다운타임도 무시할 수가 없게 됐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기능적인 부분도 이제 추가가 되면서 뭐 트래픽 로드가 발생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뭐 리스폰스 타임도 길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사항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불안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제 먼저 필요한 기능들을 좀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 크래시 도메인 로드 밸런싱이라든가 뭐 어나니머스 파일 업로드 뭐 등등 이제 필요한 기술들이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가장 초창기에 사용했던 이제 애저부터 시작해서 AWS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찾아보게 됐는데요. 일단 애저와 GCS를 확인했을 때는 당시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비스 자체가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았고요. 특히 뭐 접근이 어려운 UX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한몫을 했고요. 더욱이 이제 기능상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 해당 사항들을 지금 테스트했던 때가 벌써 한 1년 반이 지나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일 때 이제 저희가 이제 AWS를 확인했을 때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서비스 자체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제 콘솔의 기능도 뭐 UX가 굉장히 잘 돼 있었고 뭐 원하는 기능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저희가 맘 놓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AWS로 이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오래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대부분 주요 서비스는 전부 다 이제 AWS로 다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능적인 면은 뭐 모두들 이제 공감하고 계실 테지만 굉장히 뭐 가용성, 음닥성, 뭐 성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뭐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뭐
뭐 콘솔에 대한 기능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대부분 뭐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그리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굉장히 비용 절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당시에는 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AWS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이제 애저나 뭐 구글 클라우드도 따라가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AWS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오로라 DB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MySQL로 먼저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작년 요맘때였을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 인프라 비용을 조금 줄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비용 감축을 목적으로 이제 아마존에 있는 매니저님이나 엔지니어님들한테 이제 문의를 드렸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여러 반항이 나왔는데 이제 DB와 관련해서 이제 오로라 DB를 써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매니저님에서 이제 코멘트가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싸다 그리고 성능이 MySQL보다 좋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고려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싸고 성능이 괜찮으면 일단 오케이.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경우는 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의 얕은 지식으로도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일단 두 가지만 돼도 일단 진행은 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다운타임도 이제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고객한테 욕먹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싼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확인한 거는 이제 저희 서비스에 맞게 성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테스트 환경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아까 앞서 이제 AWS 직원분이 말씀했을 때는 보통 대부분의 인스턴스들이 대부분 뭐 R3, 4라지, 4X 라지, 8X 라지 뭐 이런데요. 스타트업은 그런 인스턴스를 쓰기가 좀 힘듭니다. 하루에도 몇십만 원씩 나가는 인스턴스를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R3 라지 가장 뭐 마이크로 단위 말고는 가장 낮게 쓸 수 있는 R3 라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 타입은 InnoDB입니다. 일단 첫 테스트는 굉장히 단순한 라이트 테스트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 서비스 자체가 상대적으로 라이트에 대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요. 네. 그리고 간단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커넥션당 이제 10,000개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 접속 수에 따른 라이트 시간을 측정한 거고요. 그래서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선형 그래프에 대해서는 초당 인서트된 데이터의 양입니다. 이제 높을수록 좋죠. 선형 그래프에 보면은 지금 숫자가 다 깨져 있는데 마지막 데이터가 잘못 나왔습니다. 3,900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로라의 라이트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커넥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성능 자체가 조금 비슷하게 MySQL과 비슷하게 올라간다는 것만 제외하고요. 약간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R3 라지의 맥시멈 커넥션 수는 1000입니다. MySQL 같은 경우는 1000이고 오로라 같은 경우는 1000 약간 높습니다. 한 1025였나? 아무튼 그럴 거고요. 뭐 하지만 저희 서비스가 줄곧 뭐 라이트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뭐 실시간 통계를 보여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리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라이트의 성능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의 환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15개의 커넥션에서 지속적으로 실시간 통계 셀렉션을 하고 있고요. 200개 커넥션으로 각각 1만 개의 실시간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로라의 성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높게는 38%까지 뭐 성능이 높게 나왔고요. 더욱이 해당 테스트를 하면서 MySQL 같은 경우는 리드 커넥션이 중간에 끊기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편차 부분인데요. 저 편차가 낮다는 거는 이제 라이트에 대한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것은 이제 성능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성능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뭐 절차를 보면은 딱히 없습니다. 뭐 이미 AWS에서는 이제 DMS라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로 굉장히 간단하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을 했는데요. 뭐 간단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뭐 한 방에 되지는 않았고요. 처음 진행했을 때는 DB 스키마를 맞춰줘야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바로 진행하다가 인코딩이 깨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도중에 중지를 하고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만에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려했던 사항 다운타임도 거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뭐 엔드포인트만 변경하면 됐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업데이트를 치면서 이제 바로 진행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오로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성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뭐 돈도 절약하고 뭐 성능적인 부분도 당연히 좋았고요. 제가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이제 페일오버에 대한 처리와 이제 용량 관리였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는 제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찾게 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죠. 이제 인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소규모 회사에서 이제 저처럼 얇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이제 그거에 대한 처리를 제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스럽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오로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추가적인 이슈가 없다면은 점점 더 확장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의 발표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앞서 이제 오로라 측에서 오로라에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URL들을 제공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뭐 이 도큐멘트가 제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찍어 가시면은 뭐 오로라를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네. 필요하신 분들은 더 찍어주시고요. 일단 이것으로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